되지 않는다는데 왜 뜬금없이 이 2가 나오냔 말이지. 이게 귀찮게 하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코사인을 적분을 하려면 찢어야 되는데 그러면 2분의가 등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시료치는 뭐냐? 시료치는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거잖아. 루트 민 스퀘어죠. 루트 민 스퀘어니까 제곱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제곱이 역시 이게 코사인 또는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걔를 또 찢으려면 또 2분의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제곱을 적분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시료치니까 루트를 씌우니까 그때는 2분의가 아니고 루트 2분의가 돼요. 그래서 파워에는 2분의가 있고 시료치는 루트 2분의 2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력을 구할 때 처음부터 시료치를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면 DC에서는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무한대가 아니라 땡땡이죠. 교류든 교류 전압 또 직류 전압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직류일 때는 그냥 곱하면 되는데 교류일 때는 페이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페이저로 어떻게 전력을 쓸 수 없을까? 그럼 전압 페이저, 전류 페이저 그냥 곱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럼 각이 서로 더하기가 된다. 아까 공식에서 각은 빼기였잖아. 각을 빼기로 하려면 전류 페이저는 켤레를 취해서 각을 마이너스로 바꿔야 된다. 켤레가 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또 역시 초보자들은 켤레를 자꾸 허수로 바꾸는 거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극형식으로 가면 켤레란 각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그게 켤레다. 크기는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력이 되나? 근데 이제 이게 그 최대치가 들어가면 2분의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지. 2분의로. 그래서 그냥 영유를 안 곱하면 그게 복소 전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민 스퀘어로 하면 직류 때와 공식이 비슷해지는데 단 복소 전력이 나옵니다. 즉 실수부가 유효 전력이고 허수부가 무효 전력이 된다. 그래서 전압 전류의 한계를 결정짓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선로에는 전압을 얼마나 걸 수 있는가, 이 모터에는 전압을 얼마나 걸 수 있는가, 그 한계를 결정하는 건데 실제 전달되는 거는 유효만 쓸모가 있고 얘는 쓸데없이 그냥 진동만 하고 있으니까 리액티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부하가 거기에 반동작용을 하는 거죠. 리액티브, 리액턴스라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낮추는 게 역류를 보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전력 공식 정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하의 임피던스 각이 곧 전압 전류의 위상차니까 그 각이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결정한다. 그 정도 알고 역률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전원 중첩도 있고 최대 전력 전달이 있고 이제 송전선로 손실을 줄이려면 전압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났지. 이게 전체가 다 중간고사 의미였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3장, 12장이 이제 3,3회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도 자주 안 보는 거라 또 리마인드를 한번 해줬는데 3,3 그래서 Y 델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델타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요거 이 전력계법을 기말고사 때 봅시다 하고 남겨놨었는데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요게 1번 문제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3,3은 뭐 그냥 120도 차이 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문제는 화살표를 그릴 줄 알아야 정리가 될 거다. YY가 쉽고요. YY는 그냥 대칭만 우리 많이 다루니까 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이 중성선이 있으나 없으나 대칭일 때 A, B, C가 120도 차이 나고 요 똑같은 놈 3개를 배치를 했다면,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현실에서는 좀 비슷하게 부하를 배치를 했다면 그러면 이 중성선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 조금 흐른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고 보면 뻥튀기다 이거지. 3배를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A상 하나, B상 하나, C상 하나. 그러니까 A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 B상이 이렇게 해서 또 연결돼 있다.
C상 이렇게 해서 연결돼. 그러니까 그냥 뻥튀기 3개를 뻥튀기를 했다고 3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전력 계산에서. 문제는 이제 이게 YY로 잘 안 쓰고 Y 델타를 많이 쓴다는 거죠. 실제 전력 계통이. 그러다 보니까 상전압이 아니고 선간전압이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A상, 하나 B상, C상 전압보다는 이 A, B상 사이 전압, 사이 전류, 사이 전류가 아니면 선전류. 전류는 이 선전류인데 전압은 이 부하 양단 전압이 델타 연결을 하면 더 높은 전압을 부하에 걸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다. 부하에 높은 전압을 쓸 수 있으니까 같은 전력을 전달할 때 전류는 좀 더 적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피가 그렇게 커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터를 돌리다도 훨씬 힘차게 돌릴 수 있다. 에어컨, 세탁기 다 마찬가지로 훨씬 더 강하게 전자제품 쓸 수 있는 거지. 공장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그림을 일단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그 문제 풀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잖아요. 그지? 이 문제. 그래서 이 전력계법을 사용해서 측정하는데 전력이 얼마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 전력계법은 전력계가 2개가 있네요. 전력계가 2개가 있는데 전압과 전류를 어떤 전압과 어떤 전류를 쓰는가 보면 지금은 이제 B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B를 기준으로 A와 B 사이의 전압, 그 다음에 C와 B 사이의 전압, 전압 제곱, 볼티지. 그 다음에는 전류는 이 B 말고 기준이 되는 B 말고 여기 A상 전류, A 선전류, 그 다음에 C 선전류. 이렇게 이 전압과 이 전류로 곱해서 전력을 계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CB상의 선간 전압과 C상 전류를 곱해서 전력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이 이렇게 계산된 게 여기에서 측정이 되고 여기서 되는 놈은 요걸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이 계산을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력계 메타를 보면 이 값이 지금 찍히고 있다. 여기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 P1에 찍히고 이렇게 계산된 값이 P2에 찍힌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뭔데? 나는 어떤 전력을 원한다고? 그게 앞에 별표에 되어 있는 요거. 나는 어떤 전력을 원하는가? 일단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는 이거라 그랬죠. 이거 YY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그냥 3배 뻥튀기 한 거다. YY로 VP와 IL이라는 게 뭡니까? VP가 요상 전달된 부하에 전달되는 그냥 상전압에 부하로 흐르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IL 말이야. 거기다가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위상차.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 위상차가 되겠지. 요놈 지금은 합쳤겠지만 이게 없을 때는 요거만 보면 되고. 우리 예제 선로 임피던스가 있나 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없죠. 얘는 무시합니다. 얘는 없는 값이고 요걸 대상으로 이제 여기서 일로 얼마 전달되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 39페이지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거다.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는 무슨 세타라고 이 Y상 임피던스의 각이야. 그 Y상 임피던스의 각 그놈의 코사인하고 그놈의 전달되는 전압 전류 YY가 여기 있죠. Y 델타네. YY가 있어. 그렇지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전압과 요 전류를 곱해서 전력을 계산하는,데 요 전압과 요 전류의 위상차는 바로 요놈의 위상차야. Z의 위상차라고. 그 임피던스 각이야. 위상차라는 게. 소리.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는 게 그 임피던스의 그 각이라고. 복소수 편각. 그래서 이거는 부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다른 부하니까.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은 놈이 세 가닥이 있으니까 세 배를 하면 된다. 요 전압, 요 전류, 그다음에 요 놈의 임피던스 각 코사인 세타, 그걸 세 배 한 거. 39페이지.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력 시스템은 3학년 때 하는 얘기겠지만 상전압보다는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왜냐하면 델타가 많으니까. 그래서 선간전압으로 하면 이게 루트 3으로 변한다는 VP가 3VP가 루트 3VL이 된다. VL이 뭔데요? 요 전압 말이야. 델타일 때 선간전압이 VL이야. 라인 투 라인. 그래서 라인 VL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걔가 이 VL이 루트 300이기 때문에 얘의 루트 300라서 요 놈이 루트 300 크기 때문에 요 놈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걸 알고 싶어 한다.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강조한다. 뭐라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위상차가 아니다. 이 세타는 VL과 IL의 위상차가 아니라 VP와 IL의 위상차야. 다시 강조합니다. 요 전압과 요 전류의 위상차야. 선간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아니야. 그래서 세타가 뭔지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생겨야 돼. 근데 지금 이 전력계법으로 계산한 P1, P2는 뭘 계산하고 있다고? 46페이지. 47페이지 정리가 되겠죠? 보면 계산하는 게 VAB는 선간전압이 맞죠. 근데 IA도 맞죠. 그런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세타가 아니라 30도 더하기 세타다. 왜? 이게 왜 30도 더하기 세타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이지.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면 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림이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나왔었죠. 요걸 그릴 줄 알아야 요렇게 된다는 게 납득이 될 거야.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요렇다는 거. VCB와 IC는 각이 요렇게 차이 난다. 자 어쨌든 그림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요 P1과 P2를 그래서 그냥은 내가 여기에 전달되는 전력이 얼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놈과 이놈을 더하니까 이놈이 나온다.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하고 싶어한 그 놈이다. 루트 3의 VLI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더한 게 우리의 유효전력이야. 빼면은 원놈이 크고 원놈이 작은지 우리가 알잖아. 메타를 보면. 그래서 그 메타를 보고 그냥 빼면 그게 결과가 뭐다? 무효전력을 루트 3으로 나눈 거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네가 보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지 않냐. 메타에 찍히는데 이렇게 찍히는 걸 보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그게 무효전력의 루트 3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 값에 루트 3배를 해서 요 값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세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루트 3배를 하면 무효전력이 나왔지? 여기 유효전력이지? 그러니까 P 더하기 JQ에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위상각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메타로. 한마디 더 하면 지금은 B를 기준으로 A와 B, C와 B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럼 가서 A상이 뭐고 B상이 뭐고 C상이 뭔지 꼭 확인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해요. 가서 세 가닥이 있으면 그 아무거나 하나를 기준으로 한쪽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전력계를 저기다 갖다 박으면 그러면 그냥 두 개의 메타를 읽어서 하나는 유효, 하나는 루트 3으로 나눈 무효 해서 그걸로 연결도 계산이 된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면 앞에 거를 기억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빼버릴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예제로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답안지에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답안지에. 자 보자 이거지. A상 전압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B상 전압을 120도 뒤지게 그립니다.
C 이상 전압은 여기에 다시 120도 뒤지게 그립니다. 90도를 3등분해서 그렸죠. A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 B 이상이 120도 가야 되는데 밑이 90도고 옆이 180도인데 이걸 3등분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120도 또 요거는 또 120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120도 돌아가는 거 똑같죠. 마이너스 240은 플러스 120하고 같아. 그래서 이게 VA이고 이게 VB고 이게 VC가 됩니다. 그러면 VC와 VB는 딱 이 세로값이 같아. 약간 잘못 그려졌는데. 그래서 요거는 나는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상전압을 그려라. A를 기준으로 B를 120, C를 120. 이건 못 그리면 못 그릴 수 있죠. 다음 학기에 그리면 되지. 근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VA, VB, VC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VAB를 알아야 돼요. VAB, A와 B 사이에 지금 꼽았잖아. 전압을 측정한다면 이걸 갖고 전력을 계산한다면 VAB를 알아야 되겠지. VAB 어떻게 합니까? B에서 A로 쏜 거라고 했죠. VAB란 VA 빼기 VB다. 그러니까 뒤에 VB에서 앞으로 쏘는 게 벡터 규칙이죠. 뺄 때의 규칙 설명했었습니다. VB에서 VA로 쏘아라. 그러면 이 각이 120도고 이 길이 같아서 이등변인데 여기가 120이니까 삼각형 합의 180이니까 60 남았다. 30 나눠 먹으면 되지. 여기가 30인데 요 각이 억각으로 30이다. 그래서 이 VAB는 위로 30도 들린 각이다. 그러니까 VA보다 30도 앞선다. 이 화살표는 벡터는 항상 길이와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거라서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옮겨진다. VAB는 VA보다 30도 빠르고 길이는 루트 3배다. 이 루트 3이 어떻게 알았다? 이거 역시 1대2대 루트 3 그걸로 요 길이가 합치면 루트 3이 이 길이보다 루트 3배라는 거 그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VAB를 여기다가 그린 거죠. 첫 번째 A 그렸고 B 그렸고 C 그렸고 그 다음 VAB 그렸고 VCB죠. VCB니까 VC 빼기 VB야. B에서 C로 쏘라는 거지. B에서 C로 쏘는 거. 그러니까 이 길이 역시 루트 3이 되고 위로 수직이니까 똑같은 길이니까 그래서 수직 그래서 90도. 그래서 얘는 VA보다 90도 빠르게 90도 되게 VCB를 그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부하는 L 부하가 많다 그랬지. 변압기 그 다음에 전동기들은 다 L 부하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뒤집니다. L 부하였어요. 그래서 전류는 각상 전압보다 세타 밑에 있도록 위상차 임피던스가 요놈이 Z가 된 S가 세타라면 밑에 뒤지게 그렸습니다. 요거보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VB보다 좀 덜 가야죠. 그래야 뒤지고 있죠. VC가 여기 있으니까 IC는 좀 덜 가야죠. 세타만큼. 그렇게 떨어져 있다. 대칭 구합니다. Y든 델타든 크기만 3배, 3분의 1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럼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가 33 Y 델타 공식이 여기 있나요? 여기 보면 누가 더 델타 임피던스의 3분의가 Y 임피던스가 되는 거지. 근데 3분의고 3배니까 각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엮어놓으나 이렇게 엮어놓으나 위상이 바뀌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세타는 똑같아. 오른쪽에 하여튼 델타든 세타든 뭐가 붙어있든 간에 39 40 여기. 자, 그래서 보면 내가 지금 계산하는 이정보 곱하기 이정보로 할 텐데 여기 이 전류와 이 전압의 위상차를 보면 AB와 IA의 위상차는 30도 더하기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VCB와 IC의 위상차는 VCB와 IC의 위상차는 이 각이 30도니까 30도 빼기 세타가 요 위상차가 되겠죠. 그래서 30 빼기 세타. 그래서 여기서 계산되는 거는 요거고 여기서 계산되는 건 요거다.
내가 이값 요게 이제 전력계가 그건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메타가 찍히거든. 두 개를 더하면 그냥 그게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달되는 전력이고, 두 개를 빼면은 일단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서 찾으면 세타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지? 12,3배 해가지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탄젠트가 돼서 마이터 각도 Z의 위상각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그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사인과 코사인을 활용해서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 가장 까다로운,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아마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요 문제를 한 문제 내가 예고해서 이건 100%로 낸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물론 계산기에 잘 담아오겠지만 관련된 앞 내용 39페이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또 똑같이 시험에 어떻게든 낼 거다. 그러니까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공학적인 문제들은 그림과 연결. 그림 보고